2000조 원 트럼프의 세기의 거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동산 쇼핑. 얼음섬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세기의 거래.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전 세계는 이 뉴스를 듣고 코미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왜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집착할까요?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 영토의 80%가 얼음인 이 섬을 두고 그는 세기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땅이 넓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의 부동산 개발업자 본능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가 그린란드라는 지도 위 한 점에 그토록 매달리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일부 신냉전의 최전선 북극 항로.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안보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북극은 그저 얼어붙은 침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역설적으로 이 지역의 가치를 폭등시켰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해에 핵추진 쇄빙선을 배치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 칭하며 빙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려 합니다. 최근 트럼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부르며 북극에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를 이용해 유럽과의 물류 시간을 단축하려 하며 이를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만약 중국이 그린란드의 공항이나 항구 건설에 자본을 투입해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미국의 앞마당에 중국 군사력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경제적 이유로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덴마크가 못 지키면 우리가 사서 지키겠다는 논리는 바로 이 중국 진출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대한 방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북서부에 위치한 피투픽 우주기지구 툴레 기지는 미국 우주군의 가장 북쪽 기지입니다. 이곳에는 탄도 미사일을 24시간 감시하는 초고성능 레이더가 있어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ICBM을 가장 먼저 포착합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후 미국 전역을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골든돔 방어 체계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린란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통제하게 되면 이곳을 타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전진 기지로 활용해 북극 상공을 완벽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향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곳에 미국의 골든돔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합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이 해역은 러시아 해군이 대서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곳을 점유한다는 것은 적의 숨통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오는 문을 잠그는 열쇠이자 중국의 북극 야욕을 꺾어버릴 바리케이드입니다. 그는 북극이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그 판 자체를 사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막아낼 북극의 항공모함인 셈입니다. 2부 중국의 히토류 가위를 자르다. 두 번째는 자원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얼음이 녹으며 드러난 그린란드의 지하 자원에는 누구보다 민감합니다. 중국은 이미 그린란드의 광산 지분을 사들이며 조용히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에서 미래의 금맥을 캐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곳의 얼음이 녹을수록 미국과 중국의 자원 쟁탈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필수적인 히토류. 현재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히토류 매장지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연안에는 약 310억 배럴의 석유와 막대한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에 구걸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원이 있는 땅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순간 미국은 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원 강국의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그린란드는 세계 8위 규모 약 15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적 매장량은 중국에 필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 문제나 무역 전쟁 시 히토류 수출 중단을 무기로 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자원, 수도꼭지를 잠그고 미국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부 150년의 역사적 비완의 꿈. 세 번째 이유는 트럼프의 개인적 유산과 미국의 확장주의입니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처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믿지만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린란드를 노려왔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21세기의 알래스카로 봅니다. 19세기 알래스카 매입이 금과 석유로 미국의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듯 그린란드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수십 년 더 연장해 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처음 눈독을 들인 것은 1867년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 시절입니다.
1867년 윌리엄 수워드 국무장관이 처음 매입을 검토했습니다. 수워드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인 직후 곧바로 시선을 동쪽인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로 돌렸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미 대륙을 넘어 북구권 전체를 지배해야 한다는 명백한 운명의 확장을 꿈꿨습니다. 당시 수워드는 광산 엔지니어를 시켜 그린란드의 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 직후의 혼란과 얼음 덩어리에 돈을 낭비한다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그린란드 매입은 비완의 꿈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46년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제시하며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매입 시도는 1910년 필리핀과의 영토 맞교환 시도입니다. 20세기 초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행정부에서도 기발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점유하고 있던 필리핀의 일부 섬들과 그린란드를 맞바꾸자는 비공식 논의가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아시아 진출을 원한다면 미국의 필리핀 영토를 주고 미국은 안보상 중요한 그린란드를 받겠다는 계산이었죠.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얼마나 교환 가능한 가치로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거래의 기술을 가진 대통령으로 정의합니다. 알래스카 매입이 당시에는 수워드의 바보짓이라 비난받았지만 지금은 최고의 선택으로 꼽히듯 그는 그린란드 매입을 통해 역사의 제이 수워드 혹은 그 이상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에게 그린란드는 임기 중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최고의 부동산 매물이자 미국 영토 확장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미국의 영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광기 어린 변덕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안보, 경제 그리고 역사적 야심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의 85% 이상이 미국 편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영토 매매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2026년 현재까지도 관세 위협과 군사적 압박을 카드로 사용하며 이 불가능한 거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린란드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까요? 아니면 거대 강대국들 사이의 새로운 분쟁 씨앗이 될까요? 트럼프의 시선은 지금도 저 멀리 북쪽 차가운 얼음섬 그린란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 시도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